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는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기념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교민들이 유권자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 37세까지 한국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예비역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 각 지역에서는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기념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저지시티에 자리를 잡은 6.25 참전 기념비. 기념비에는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젠 백발이 돼버린 참전 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지킨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우들을 기렸습니다. And it was very fortunate that I came home alive. Very fortunate. I didn't think I was going to make it. 기념식에는 참전비 완공을 위해 도움을 준 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매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참전 용사 가족들의 한국 방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자유를 수호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부를 했고 또 이렇게 완성된 모습 또 오늘 이렇게 베테랑 데이에 또 이렇게 기념식을 가지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편 뉴욕 맨하탄에서도 베테랑스 데이를 기념하기 위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아너 앤 리멤버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동안 한국 땅을 밟은 미군은 총 178만 명, 그들 중 4만 5천여 명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인 11월 11일을 베테랑스 데이로 정해 예비역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신고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고 1997년 4월 13일생을 포함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뉴욕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되고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기업, 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은 국외 부재자로 분류됩니다. 우편 등록은 그동안 국외 부재자에게만 허용됐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외선거인도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전 선거에 참여해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교민들은 유권자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운동이 일본과 미국, 캐나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와 직능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두 단체는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 등록 홍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장은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 등 미국의 지역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등록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서는 워싱턴 DC와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 이번 주부터 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해외 한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운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뉴욕과 뉴저지 일대 한인교회와 송년 행사자 등에서 유권자 등록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게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37세까지 한국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10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 내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등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입영 의무가 있는 37세까지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찬 의원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은 순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쯤으로 예상되면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트릭 로렌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에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이 한창인 내년 6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민자 문제는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국무장관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후보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욕주가 공무원들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인데요. 10,000명가량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공무원에게 최저시급 $15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는 패스트푸드 직원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종의 시급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5로 올리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먼저 2018년 말까지 $15로 인상하고 뉴욕시외 근무자들에게는 2021년 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전체 일반 업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일정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공무원은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선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주정부 기관의 공무원 1,000여 명의 경우는 현행 $8.75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외 지역은 2021년 7월 1일까지 매년 $1에서 $1.50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나 건물주가 입주 신청자의 신용 점수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 신청자가 현재 렌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거 신용 기록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마크 레빈 시의원은 뉴욕시 주택 소유주나 건물주가 입주 신청자의 신용 점수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10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예비 세입자의 입주 여부를 결정할 때 신용점수나 부채에 대한 법적 문제, 의료비 부채 등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용 기록을 조회해 입주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만 가구당 대표 한 사람의 기록만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신용 기록과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조회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레빈 의원은 한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소득으로 렌트를 낼 수 있다면 수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부채에 대한 법원의 탕감 결정 등 과거 처리 결과는 반영할 수 없지만 현재 부채와 체납 여부 등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추진에 건물주들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싱 149가 먹자골목에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일역 인근에 주차 미터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차난이 해소되면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9일부터 롱아일랜드역 인근 41번가를 중심으로 주차 미터기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10일 해당 지역에 주차 미터기를 설치 중이라며 몇 대가 언제까지 설치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퀸즈 한인회와 먹자골목 주변 한인 소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머레힐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등은 출퇴근 시간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하루 종일 인근에 거리 주차를 하면서 막상 이 지역 업소 이용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국에 주차 미터기 설치를 공식 요청해왔습니다. 퀸즈 한인회 류재봉 회장은 요청한 지 3년 만에 교통국에서 공사에 착수했다며 미터기가 설치되면 인근 업소 이용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차 미터기 설치가 인근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바마 케어 플랜을 받는 병원은 줄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플랜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내고도 의사나 병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 케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총 17개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플랜의 종류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 등급에 따라 수십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일원의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받는 보험 플랜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들은 대부분 가입자들에게 해당 보험사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1차 진료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각종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우선 방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플랜을 받고 있는 1차 진료 의사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의료 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들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플랜의 거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들의 의료 수가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개인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특정 보험사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의사들의 탈오바마 케어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노인센터 기금 마련 가을 축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노인센터는 노인들의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니어 커뮤니티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인센터 2층 강당에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2015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커뮤니티와 문화 공연을 함께 나누고 노인센터의 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교포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신임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관심을 받을 수 있나 그런 뜻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금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노인센터는 4년째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 장구반 수강생들이 화려한 희망의 북소리로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김현명 LA 총영사와 강석희 가주 상원 후보, LA시 팔지구 마키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을 비롯한 커뮤니티 리더들이 발전기금 묵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노인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외국어 그다음에 뭐 라인 댄스 여러 가지 강좌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또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Very exciting. I'm very proud to have been invited to it. The Korean Community and Senior Center is a hallmark in Los Angeles, and it's an exciting example of what can be done wh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and business work together. 음악이 어우러진 가을 축제. 경기 민요를 시작으로 국악 가수 나경화의 국악 무대가 이어졌고 노인센터 영어 합창단의 영어 합창도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클래식 연주팀인 박트리오가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노인센터 발전에 기여한 하기환 초대회장도 참석해 앞으로 노인센터가 노인들의 복지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만들기 위한 노인센터의 노력. 이들은 앞으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혀가며 노인들의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 중 헤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구 기술의 핵심인 헤딩이 미 유소년 축구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유소년 축구 경기 중 11살 미만의 선수들에겐 헤딩을 제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 어린 선수들의 잦은 헤딩이 머리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해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헤딩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축구 경기의 헤딩이 뇌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Concussions are caused most commonly by player-to-player collisions, player hitting the ground hard, or a player actually being elbowed, kneed by another player.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헤딩을 금지시켜 경기의 재미를 반감시키기보단 안전장치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s missing in this initiative is the idea of protection. I think protection is something that helps, and so by that I mean headgear. 앞서 미국 내 일부 학부모들은 축구 경기 중 헤딩으로 인한 자녀들의 뇌 손상 위험을 이유로 헤딩을 금지해달라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협회 측의 이번 조치도 이 같은 학부모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축구협회 측은 다음 달 축구 규정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한 시리아 난민 가족이 러시아 공항에서 벌써 2달째 살고 있습니다. 3살 난 막내까지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러시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 공항 한쪽 구석에 이불과 짐이 가득 쌓여 있고 아이들은 주변에서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무료한 아버지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까지 장소만 공항일 뿐 생활하는 모습은 일반 가정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이 가족은 벌써 2달째 공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I have 2 brothers, one sister, and father and mother. We want you to help us, please. Here is very cold for sleeping or for sitting. 내전을 피해 친척이 사는 러시아로 왔지만 여권과 비자가 가짜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외무부가 여권이 진짜라는 걸 확인해줬지만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가족의 망명 신청 역시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결국 공항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И дети также мучаются с нами.
Сюда приехали, нас бросили сюда, мы спали на полу, и негде стираться. 자선단체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3살인 막내딸과 7살, 8살, 12살인 아들 셋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We need your help, he says, because here there is no rights of refugees. No one listens to us. I don't know, it's such a strange law.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공항 측은 며칠 전부터 밤에는 공항 내부의 캡슐 호텔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공항 생활이 언제 끝날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 기약 없는 희망을 간직한 채 오늘도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뉴저지 퍼세이 카운티 검찰은 어제 2,700만 달러 상당의 합성 마리화나를 뉴욕 뉴저지 일대에 판매 유통시켜온 한인 48살 강모 씨를 포함한 타인종 3명 등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폐건물에서 화약약품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합성 마리화나를 제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23세 신모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전 여자친구였던 타인종 P씨의 신고로 레오니아 경찰에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웃에 의하면 신 씨는 최근 P씨와 불화로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2시쯤 한인 38살 이모 씨의 혼다 시빅 차량이 퀸즈 라커웨이 소재 놀스컨듀잇 애비뉴와 116가 도로에 멈춰서 있는 것을 경찰이 목격했습니다. 이상이 여긴 경찰은 이 씨의 차를 미행했고 사고 위험이 높게 운전하는 이 씨의 차량을 세운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7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습 음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2016-17학년도 뉴욕시 공립중학교가 입학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미 각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 신청서를 배포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도 입학 신청서를 받지 못한 가정은 자녀의 초등학교에 문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립초등학교 재학생들은 각 지역 등록 사무국을 방문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5월 초에 통보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가끔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접시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접시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바람이 불겠습니다. 토요일도 바람이 불겠지만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